안녕하세요. 저는 35,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김미영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바로 세웠는지 말이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깊이 새기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중 소개팅으로 만난 정현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첫 만남부터 저를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 그가 말하는 공평한 관계라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미영 씨, 나는 결혼 생활도 모든 걸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집안일도 모두 공평하게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6개월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고 신혼집도 마련했습니다. 사실 집값의 60%는 제가 부담했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결혼 자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의는 저희 둘 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평하게요. 아버지, 제가 행복하게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우는 말한 대로 집안일도 분담했고 생활비도 공동통장에 똑같이 넣었어요. 가끔 야근으로 집안일을 못할 때면 미안하다며 다음 날 꼭 보충했죠.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좀 부탁할 게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하시던 작은 가게가 부도 나서 집까지 날아간 상황이었어요. 현우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더군요.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시면 어떨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거리에 내몰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잠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고, 금방 나갈 거야. 방 구할 때까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셨고 저희는 신혼방을 내어드리고 거실 소파베드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부모님 모셔야 하잖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그때는 그 말이 배려심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의 종말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달콤한 시간은 온데간데없고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죠. 처음 일주일은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셨습니다. 식사도 알아서 챙겨 드시고 청소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집안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영아, 이렇게 설거지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적들이었습니다. 설거지 방법, 빨래 개는 법, 청소 순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식단 관리부터 집안 인테리어 배치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셨어요. 제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구하고 계세요? 한 달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방값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돈 모아서 나가야지. 조금만 더 있자. 시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현우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도 요즘 힘드시잖아.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좋지 않아?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고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자신의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저녁에 드신 간식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빨래는 세탁기 앞에 쌓여 있었죠. 미영아, 오늘 내 친구들이 놀러 온대. 점심 좀 차려줘. 출근 준비 중인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오늘 출근해야 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회사에 반찬 내면 안 돼? 내가 애써 친구들 불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어요. 현우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공평하게 부담해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니까 너는 엄마 돌봄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 제가 더 많이 냈는데 어째서 갑자기 현우가 경제적으로 더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 그가 말했던 공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이사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짐이 점점 늘어나고 집안 곳곳에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베드에서 자는 불편함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미영아, 아빠가 좀 아프구나.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 후에도 당분간 간병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항상 든든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니. 그동안 혼자 아프셨을 텐데 내색도 안 하셨겠죠. 아버지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을 테니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 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다고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엄마도 계시는데? 현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셔야 할 것 같아. 간병인을 구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버지가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소파베드에서 셋이 어떻게 자? 그리고 지금 엄마도 어려운 상황이시잖아. 놀랐습니다. 결혼 전 현우는 우리 부모님 모두 소중하게 모시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를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 나 혼자 키워주신 분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병원도 나쁘지 않잖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돌봐주실 거야. 현우가 마치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분명 우리 대화를 다 들으셨을 텐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시댁에 부담 주는 거 아니니? 내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아프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까지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도 어렵게 살고 있다니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 넉 달이 넘었는데 아버지는 잠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신혼집은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고 산 곳이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불공평해. 아버지는 정말 아프신 거야. 시어머니와는 상황이 달라.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우는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미영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해보자. 가까운 요양병원을 알아보면 어떨까? 결국 저는
아버지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죠. 현우는 돕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공평을 외치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후 매일 퇴근길에 들러 돌봐드렸습니다. 학교 행정실 업무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죠. 몸은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아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우리 집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 물건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가구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던 화분들도 베란다 한쪽으로 밀려나 시들어가고 있었죠.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사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로 이미 지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거리와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낮에 집에 계시면서도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친구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고 아버지 간병까지 하느라 많이 힘든데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용기를 내어 부탁드렸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뭘 도와.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현우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현우는 매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도와줘. 나 정말 지쳤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잖아. 미영아, 우리 결혼할 때 공평하게 역할 분담하기로 했잖아. 지금은 내가 좀 더 집안일을 맡아주는 게 균형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현우가 말하는 공평인가요? 저는 직장일에, 아버지 간병에,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하는데 현우는 회사 일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일주일 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니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세심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내가 매일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매일? 그럼 집안일은? 우리 밥은 누가 해? 현우의 첫 반응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런 말이 먼저 나오다니.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위험하신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래 못 가겠다. 우리도 살아야지. 현우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현우는 한 번 병문안을 왔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아예 오지도 않으셨고요.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더니 외식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그래도 반찬 데워 먹는 건 어렵지 않잖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만든 반찬은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리고 난 그런 거 잘 몰라. 시어머니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점점 이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집은 시어머니의 공간이 되었고 현우는 시어머니의 아들로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하고 청소하는 가정부 같았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셔서 간병인을 잠시 써놓고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모여있는 소리였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냥 살림밥 하는 여자지 뭐. 요즘은 친정아버지 핑계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 우리 현우가 고생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 핑계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게다가 저를 살림밥 하는 여자로만 취급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벌이가 있으니 다행이지. 용돈이라도 받아 쓰는 거야? 시어머니 친구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현우가 얼마나 똑똑한데. 결혼할 때부터 재산 관리를 똑똑하게 했어. 신혼집도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놨으니까.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의가 현우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분명 저희 둘 다 이름으로 했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서류가 있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현우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현우가 왜 갑자기 자기가 경제적으로 더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제 아버지는 거절했는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혼 전 현우가 말했던 공평한 관계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예요. 잠시 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미영이 왔었네. 언제 왔어?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채신 듯 했습니다. 뭐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을 거 뭐 있다고. 사실만 말했지.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집 명의에 대해,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해서요. 미영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친구들한테 한 말은 그냥 농담이야. 그리고 집 명의는 그때 내가 서명했잖아. 현우의 태도는 어이없을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내가 서명? 난 우리 둘 다 명의로 하는 줄 알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난 분명히 설명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나 보다. 현우는 마치 제가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로 싸워.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에게 집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랑하던 분이 이제 와서 공동 재산이라니요? 어머니, 방금 전에 친구분들께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신혼집도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안 했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게다가 저를 살림밥 하는 여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 병간호하는 걸 핑계라고 하시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우리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현우가 시어머니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였는데? 날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 말고.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감정적이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현우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전 현우가 말했던 공평한 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였나 봅니다. 그저 저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서류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에 현우의 이름만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통장 내역과 영수증이 제 서류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집값의 60%를 제가 부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 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제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거든요. 불법은 아닌지 걱정됐지만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녹음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또다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을 초대하신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왔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분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제 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뭐라고 했을지 궁금했어요. 미영아, 저녁 준비해야지. 오늘 내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냥 살림밥 하는 여자지 뭐. 요즘은 친정아버지 핑계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 우리 현우가 고생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들은 말 맞죠? 이제 부정하실 건가요?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친구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 한 분이 말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더 들으세요. 녹음 파일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벌이가 있으니 다행이지. 용돈이라도 받아 쓰는 거야? 그럼. 우리 현우가 얼마나 똑똑한데. 결혼할 때부터 재산 관리를 똑똑하게 했어. 신혼집도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놨으니까. 친구분들의 표정이 더욱 곤혹스러워졌습니다. 한 분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집 사는데 돈 한 푼 안 냈다고 했잖아. 지금 이 말은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가. 이때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무슨 일이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제 내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려주고 있었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려주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변명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그냥 친구들한테 농담한 거야. 미영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지. 농담이요? 저를 살림밥 하는 여자로 취급하고 아픈 아버지 간병하는 걸 핑계라고 하는 게 농담인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그냥 말실수한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요. 현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집 명의가 내 앞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너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도 충분히 느꼈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가 낸 증거였어요. 이건 내가 집 살 때 낸 돈 증거야.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놓고 왜 돈은 내가 더 많이 냈을까? 이게 내가 말한 공평이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냈고 명의가 현우 앞으로 되어 있다 해도 제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실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해보자. 현우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 난 이제 이혼하고 싶어. 유책 이혼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혼? 미쳤니? 우리 현우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고함쳤습니다. 그때 친구분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세요. 당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게다가 집 명의를 몰래 아들 앞으로만 했다니 이건 사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친구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저희 회사 마케팅팀과 일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제가 생겨서 못 왔다고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미 현우의 비전문적인 태도가 드러난 후였습니다. 미영 씨 남편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회의를 파토냈어요. 우리 팀장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결정한 대로 하렴.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버지와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집 문제도 변호사를 통해 해결 중이었어요. 현우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낸 돈의 지분을 인정하고 되돌려주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해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미영아,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공평이 뭔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현우가 말했던 공평은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공평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점심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미영 씨,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었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평하다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 합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현우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이미 늦었어.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했어. 내가 말한 공평은 그저 말뿐이었잖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 엄마도 이제 따로 살기로 했고. 문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의 신뢰가 무너진 거지. 넌 결혼 전부터 나를 속였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하면서도 우리 둘 다라고 거짓말했잖아.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공평이라는 말, 누군가를 짓누르기 위한 핑계가 되어선 안 되잖아. 진정한 공평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 이제 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거야. 그렇게 헤어진 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꼈어요.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였죠.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 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주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아버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던 여행을 떠나셨어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결혼에 대한 환상도 깨졌습니다.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점이죠. 가끔 힘들 때면 제가 내렸던 결단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 결정이 저를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공평함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평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공평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